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고시 정책 설계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식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하게 드립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책학회 전임 회장이셨던 송화중 사학연금 이상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완희 한국공기업 학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정책학회 전임 회장이셨던 명승환 인하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책학회 전임 회장이셨던 홍형득 강원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정책학회 차기 회장이신 이석환 국민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 회장님, 잠깐 나가셨나 봅니다. 추가로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회원과 학술대에 참석해 주신 정책학, 정부, 민간, 공공기관 전문가 여러분, 싱그러운 봄의 중심에서 우리는 다시금 사회가 마주한 난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5년 한국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의 주제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입니다. 기존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 소멸, 다양한 사회 문제의 발생,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과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기후위기 등 그 규모가 커져가는
재난, 안전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 환경의 변화, 또 초유의 계엄과 대통령 탄핵, 또 국민의 보다는 당리단일과 지지층만을 위한 여야 합의의 정치 실정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됐습니다. 이런 정책 환경에서 좋은 정부란 무엇인지, 바람직한 정책이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또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본 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충계, 추계학회, 충계, 그다음에 학예, 동계 세 번의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총 충계에는 50개의 세션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강원택 교수님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찰의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 대회는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학계, 민간의 다양한 학술 공공산업기관의 후원과 협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가 단순히 학문적 탐구를 넘어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해나가는 지식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충계학술대회가 정책학의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응용 가능성을 높이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을 바라며 정책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정으로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모든 논의가 내일의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내빈 소개 때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2025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정책학회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를 주제로 열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등 간학문적 이론을 현실로 연결하는 융복합 정책 제안 주체로서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 국가혁신, 지방분권 등 수많은 시대 현안에 대해 학문적 통찰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정책 수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계의 전문성과 통찰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소중한 제언들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 대회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한국정책학회가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의 동반자로서 공익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지켜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학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2025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정책학 분야의 무궁한 발전과 학계 관계자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명단에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분이 있어서 또 소개 말씀을 한 분 드립니다. 전임 정책학회장이셨던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용호성 차관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입니다.
먼저 정책학회 충계학술 대회와 정책대상 시상식을 축하드리고 이런 행사를 잘 만들어 주신 박경준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문화한국 2035라고 하는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당장 발표를 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정치적 환경이 너무나 이제 이런 정책 발표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주변에 우려의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패러다임이 끝나고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발표를 하자라고 저희가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책 환경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I로 인한 이 사회 변화라든가 경제적인 저성장이라든가 몇 가지의 이제 저희 정책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저희가 짚었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간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관한 비전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인데,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건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 동안 거의 매번 정책을 세울 때마다 늘 해왔던 부분, 말하자면 구두선으로서 제시해왔던 부분인데, 반성적 회고를 해보면 실질적인 그 정책을 우리가 뭘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국립단체를 전체를 다 지역으로 보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발표를 했었고,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과 같은 이러한 서울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저희 국가대표급 단체들을 지역에 있는 광역시로 다 보내는 걸로 저희가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이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수요자 중심 문화 정책도 늘 저희가 주장해왔었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제 문화 공간들을 만들 때에 수요자를 고려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를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구상해서 발표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시니어 여가센터,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모두 예술센터, 복합문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예술 마을 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는 종합센터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한 외국인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은 유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센터를 만드는 식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 공간이라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나 스포츠를 산업화시키는 이슈라든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어느 분야나 지금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AI였습니다. AIX라고 해서 저희가 AI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저희 정책의 가장 큰 화두로 삼아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 관광 모든 영역에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저작권 이슈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유하게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정책을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라는 이슈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 바로 K컬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에이펙 저희가 금년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G20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하는.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하는 G20에는 문화장관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 미션은 뭐였냐면은 금년 10월 말에 개최가 된 에이펙에 문화장관 회담을 처음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라를 섭외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 외에 제가 양자회담만 9개를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9개의 양자회담을 연이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그 9개 나라의 문화장관들이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거, 한국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다 지역에서는 맹주 역할을 하면서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한국이 이렇게 많은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룬 비결이 도대체 뭐냐, 너무 궁금하다. 뭐 필요하면은 뭐 저희가 예전에 신사유람단 일본과의 국교 그 교류 관계에서 많이 활용했던 약간 그런 포맷으로 본인들이 수백 명을 보낼 테니 교육을 좀 시켜달라, 내지는 자기 나라에 와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문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제가 차관 오기 전에 마지막 보직이 국제문화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류에 관한 정책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립을 들어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류가 단지 문화 콘텐츠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식품산업과 뷰티산업과 그다음에 다른 여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라든가 다른 영역에 있는 산업군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외부성에 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산자부나 중기부나 뭐 여러 이제 농림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저희하고 협업 구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저희 쪽의 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이번에 또 저희가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케이스 아카이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의도했던 대로 성공했던 정책들도 있지만 또 뼈저리게 실패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법령이 없어서, 뭐 이해관계 충돌로, 뭐 여야 간의 뭐 이런 다툼 내지는 뭐 특정 이해관계 그룹에서의 반발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실패 사례하고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한 20-20년치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아카이브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왜 성공을 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혹은 왜 실패를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아마도 이 정책학회에 계신 여러 행정 정책 전문가분들께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학술적인 부분과 현장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만나서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책학회에 계신 교수님들과 학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현실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현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언과 고언을 늘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진행된 학술대회 자료라든가 그 밖에 논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경청하면서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용성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의 촉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2025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형준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장이 아마 한국정책학회에 와서 축사를 하는 것이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정책학회가 식약처에서는 다소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학회이지만 이 정책학회가 30년 이상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또 제언을 해주신 그런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가 실사구시 정책의 설계라는 것 또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학회를 잘 몰랐듯이 정책학회 회원 여러분들도 식약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부처입니다. 식약처가 생각하는 비전은 우리 국민께서 식품과 의약품을 안심하고 드시는 그런 세상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전관리 정책도 최근에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식품을 검사를 할 때 예전에는 직원들이 24시간 동안 256개의 항목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AI를 사용해서 자동 수입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 최초로 전자 자동 처분을 함으로써 이 24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3분 정도로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학회에서 오늘 상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의료기기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가 굉장히 먼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앱에서 수면을 유도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디지털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과 먹던 약과는 전혀 다른 안전체계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올해부터 시행해서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국민들께 얼마나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만들어야 될 정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식약처는 과학, 현장,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가 국민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갈 때 이 정책 전문가인 정책학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식약처의 정책에 같이 협력하면서 도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유경 처장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 그리고 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중계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외동포청에 매우 권위 있는 상을 또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외동포청이 뭐 하는 데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청이 설립된 것은 이제 이 정부 출범 때 어떤 공약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우리 재외동포 사회 수건이었던 그 기관인데 이번에 2023년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걸음마 단계고요. 여러 가지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 주제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 저희 동포청에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 동포청은 지금 청사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 서비스센터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양재동에 있습니다. 협력센터는 해외 교사, 한국 동포 교사 연수라든지 뭐 해외 동포 2, 3세 한국 초청 연수라든지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포청은 이제 재외동포 재단 시절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주로 이제 재외동포 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우리 한민족 정체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해외 동포들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저희들이 새로운 또 아젠다가 국내 동포 지원 문제입니다. 국내 동포라는 말은 생소하실 건데요. 우리가 다 해외 동포라고 그러는데 국내 동포는 해외 동포인데 한국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 100만 전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조선족들 지금 한 8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려인들, CIS 지역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고려인들이 10만 넘는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도 한 10만 이상의 분들이 더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국내 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또 새로운 업무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외 동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커져가지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거상들이 많이 나오시게 됐어요. 소위 우리가 이제 한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 소상공인 포함해서 한 40만 개 이상의 그 업체라든지 그런 경제 그 단위가 있고요. 이분들이 해외 동포들이 매출하는 연간 매출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외형이 커진 우리 동포 해외 한상들하고 또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 아니면 국내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동포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동포청 주최로 미국 아틀란타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제23차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를 해서 5천만 불 이상의 계약 그리고 7억 불 가까운 뭐 현지 상담이라든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도 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내가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국내에 정착하고 계신 국내 동포,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여하이 국내 정착을 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이분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전국 각지에 인천, 경기 지역, 뭐 경북, 포항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라든지 고려인 마을 정착촌이 막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방에 어떤 데 가면은 초등학교에 90%가 고려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마이너리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2, 3세 그런 고려인들을 저희들이 잘 육성을 해서 우수한 사람들은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좀 육성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동포청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기업, 대기업의 장학재단을 이사장 분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CIS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양동포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 아이안도 있고 코피노도 있고 동남아 지역에 또 한국 혈통을 가진 우리 2, 3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잘 육성을 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키우는 게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때도 여러 정책학회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정책학회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포청으로서도 또 정책학회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사 말씀해 주신 이상덕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총 부문과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대상 선정위원회 이인훈 간사님께서 정책대상의 의미와 선정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연구위원장 서울시대학교 이인원입니다. 오늘 수상기관 발표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급한 개인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기관 발표에 앞서 제도의 취지 및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시상제도입니다. 매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되며 2010년도서부터 시행되어 전문성과 실천적 성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정책학 분야의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기학술대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심사와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상기관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기관 심사는 공모 방식으로 제출된 지원서 자료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서 자료는 창의성, 정책 형성의 정당성, 집행 과정의 적절성, 리더십,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사회적 기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원서 자료를 토대로 8인의 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고 수기 과정을 통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상기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축사에서 다 힌트를 얻으셨는데요. 수상기관은 총 3개 기관입니다. 2025년도 정책대상 중앙행정기관 부문의 정책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정책상 정책혁신 부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최우수 정책상 정책공간 부문은 재외동포청이 수상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대상 상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학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호성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한국정책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그 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 기관을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나태준, 학회장 박형준. 사진 찍으시죠. 내려오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최우수 정책상 상패 수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수 정책상 정책혁신 부문 한국정책학회는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 기관을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정책혁신 부문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장님은 예,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정책상 정책공간부문 재외동포청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 기관을 한국정책대상 정책공간부문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논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우수 논문상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풀페이퍼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4개 항목 기준으로 심사하였고 연구위원회 위원장 4분께서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한 편의 최우수 논문과 두 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였고요. 상장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학회장님께서 시상하시겠고요. 최우수상은 장진 님이 수상하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발표자 성균관대학교 장진, 논문 제목 지방의회의 지방소멸 의제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정책학회장 박형준. 예, 다음은 우수 논문상 두 편을 공동 시상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인 은대권, 여관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대권님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학회 춘기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발표자 원자력 산업정책연구원 은대권, 송방현, 박영원, 논문 제목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포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2025년 4월 25일 정책학회장 박형준. 예, 다음 시상하시는 분 하시면 됩니다. 우수 논문상 발표자 안양대 여관현, 논문 제목 텍스트 마이닝과 콘커 분석 기법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키워드 분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진 제가 찍어야 돼요. 기념사진. 예. 그래도 앞에 계신 분은 찍어야죠. 예. 예,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계신 분들은 예,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들고 찍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춘기학술대회 개회식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